자, 이제 그 처음에 배우셨던 것처럼 설치하고 사용자 만들고 그 테이블과 시퀀스를 만들면 데이터 저장하는 것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만드실 게 이제 뷰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뷰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가상 테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가상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테이블이 없습니다. 테이블이 없는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테이블처럼 걔를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이제 가상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목적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쿼리가 복잡해지면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찾으려는데 찾으려는 쿼리가 복잡해진다. 복잡하면 이제 뷰 테이블을 생각하세요. 복잡하면 만든다. 복잡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의 항목 중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그 컬럼들 여러 개 데이터 컬럼들 중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것에 해당되는 컬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데이터들은 못 건드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애들을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보안 관계상 보안을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 다른 데이터는 못 가져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꼭 써야 되는 내용들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항목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제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있는 것처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뷰 테이블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서 쓰시면 일단은 그 프로그래머가 되게 편해집니다. 편해지고 내가 쓰려는 것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쓰는데 대신에 이 뷰 테이블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DB를 관리해 주는 사람 그 DB를 관리해 주는 사람의 실력이 조금 이제 상위에 있어야 위에 올라와 있어야 그런 것도 이제 편하게 잘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지. 그 DBA가 좀 이렇게 별로 시원찮으면 이런 걸 만들어 주지 않겠죠. 그냥 테이블만 잔뜩 만들어 놓고 알아서 쓰세요. 프로그래머 너 하는 일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뷰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DBA가 좀 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현재 공지가 뭐다, 지난 공지가 뭐다, 예약 공지가 뭐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공지에는 그 이렇게 현지 공지, 지난 공지, 예약 공지가 있는데 현재 공지는 공지 기간 안에 그 공지 기간 안에 있는 공지를 그 안에 있어서 공지 기간 중인 목록에 해당되는 것을 공지를 현재 공지라고 얘기하고요. 지난 공지는 공지 종료일 플러스 1 이랬었는데 이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날짜 안에는 이제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유는 플러스 1을 해주는 거고요. 이 현재 날짜보다 큰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이미 그 말하자면 공지가 있으면 공지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지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날짜가 여기에요. 그럼 얘는 벌써 지났기 때문에 공지를 안 하는 거죠. 그 현재 날짜가 여기 사이에 있을 때만 여기 현재 공지, 현재 공지고 이렇게 전부 다 지난 경우. 현재 지난 공지는 종료일이 지난 거죠. 이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면 요게 예약 공지입니다. 예약 공지. 예약 공지인데 여기 종료일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 종료일 쪽이 이쪽으로 와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지난 공지가 되는 거죠. 지난 공지가 되어 있고 여기 시작일이 이쪽에 와 있으면 얘는 예약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일이 현재 날짜보다 큰 경우 이렇게 밑에서 큰 경우에는 아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지하라고 시켰는데 이게 현재 공지입니다. 현재 공지 밖에 있으면 예약 공지거나 지난 공지인데 그 종료일이 지나갔으면 이게 크고 이제 여기 공지하는 여기 현재 날짜보다 종료일이 이렇게 작아 있으면 지나가 있어도 작으면 여기 작다죠. 이쪽이 큰 겁니다. 계속 날짜가 계속 지나서 이제 플러스 돼서 숫자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종료일이 현재 날짜보다 작으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종료일이 현재 날짜보다 현재보다 큰 경우라 써놨네요. 현재보다 작은 경우, 현재 날짜보다 작은 경우, 종료일이 현재 날보다 지나갔죠. 지나가서 작은 경우는 이제 지난 공지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예약 공지는 그 공지 시작일이 현재 날짜보다 큰 경우에요. 커가지고 사용되시면 이제 그 예약 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고 얘를 한번 테스팅 해보면서 어떤 쿼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위해서 워크시트 한 개 다시 열겠습니다. 노티스 한 개 썼는데 노티스 쓴 것을 해서 그 노티스에 해당되는 것 공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 여기 위에 산업 표시 SQL 클릭 자바 00 연결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리스트를 이제 뿌려보려면 컨텐츠 말고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일단 다 뿌리겠습니다. 셀렉트 별표 프롬 공지사항이니까 노티스 사용하시고 올 소문자라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실행하시면 이제 데이터는 없고 노티스 스페링이 틀렸어요. 테이블이 없다고 노티스 다시 고쳐서 실행 하시면 노티스 없대는데요. 야, 뷰 테이블 not exist. 그러면 만든 거 봐야 되죠. 테이블 노티스. 이거 작성만 해놓고 실행을 안 했네요. 이쪽에 그 자바 재료를 열어서 테이블 열어보면 이제 보드 멤버는 있는데 노티스가 없죠. 작성만 해놓고 실행을 안 했어요. F 한번 눌러주세요. F. 크리에이트에서 이게 드랍 캐스케이드에서 이제 노티스 지우고 이거하고 이거는 맨 처음에 오류나겠죠. 시퀀서 지우고 그다음에 노티스 만들고 그다음에 시퀀서 만들고 F 눌러서 없으면 진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요 오류 나는 거는 맨 처음에 없기 때문에 지우개로 스크립트를 지운 다음에 다시 F 누르면 삭제가 되고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 이렇게 해서 보시면 노티스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 노티스 쿼리는 이제 카페에다가 일단은 등록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장 카페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지금 보드 SQL만 써놨죠. 그러니까 글쓰기에서 써가지고 이 실습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니까 나중에 보시다가 이렇게 저거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이제 없을 수 있어서 지금 오라클 11G XE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는 notice.sql 그래서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공지사항 이런 거는 이제 스키마라는 얘기를 쓰는데 스키마 이렇게 해서 그 용어에 대해서도 슬슬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시키마가 아니고 스키마 이런 스키마라는 말을 쓰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스키마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그 스페링이 이렇게 되고요. 스키마라고 요런 이제 구조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스키마라 해서 데이터 구조는 크레이트죠. 그래서 크레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키마에 대한 어학사전을 이제 이렇게 스키마 쓰고 어학사전을 한번 보시면 이 스키마가 뭐가 있지 이런 건데 여기 보면 그 외부 환경에 적응하도록 환경을 조작하는 감각적, 행동적, 통틀어 이런 말 기술들, 지식과 기술 이렇게 해서 뭐가 지식에는 뭐가 있고 기술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통틀어서 스키마라고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것도 있죠. 전체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이해하는데 편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키마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이제 PPT 이런 거면 소스 좀 줘보세요. 그래서 소스와 스키마를 제공한 그 제출하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스키마 소스는 뭐 우리가 프레임 짠 게 소스니까 그걸 제공해 주시면 되는데, 그 플러스 이제 스키마는 저렇게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키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하시면 이제 만들었으니까 생기겠죠. 데이터는 없습니다.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현재 날짜,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 현재 날짜는 2021년. 이거를 써놓는 이유는 나중에 실습할 때 그 데이터를 이제 거기에 맞게 따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11월 1일, 1월 뭐 6일, 시간은 오전 11시 51분입니다. 현재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51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샘플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샘플 데이터 입력. 그 각 상황별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 공지 중인 현재 공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현재 날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작일이 현재 날짜보다, 이게 시작일이 현재 날짜보다 작으면 되고요. 작게 만들면 되고, 작다. 그리고 종료일이 현재 날짜보다 크다.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인서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이렇게 하시면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나오죠. 인서트 쓰시고요. 소문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 into notice 쓰시고, insert notice.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내비두기 위해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거는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뭐 타이틀 집어넣어야 되고, 컨텐트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 스타트 데이트 집어넣어야 되고, 스타트 데이트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엔드 데이트 집어넣어야 되고, 엔드 데이트 집어넣어서 가로 닫고, 밸류스 넘버는 시퀀서 쓰시면 되죠. 노티스 언더바 시퀀서 점 넥스트 밸류 콤마. 타이틀은 이제 그 현재 여러분들 과정이 자바 개발자 과정이죠. 여기다가 자바 개발자 과정 진행 쓰도록 하겠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하고, 이제 콤마 이제 내용 쓰면 되고, 그 자바로 그 이런 솔루션 개발, 어떤 솔루션이나 웹페이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 이렇게 쓰겠습니다. 과정이고, 콤마. 그 엔터 치셔도 됩니다. 엔터. 그 스타트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그 2020년 12월 10일부터 스타트를 했죠.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시작이 안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미룬다고 해서 뾰족한 답이 없으니까 그냥 시작합시다라고 제가 우겨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 이게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금방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밀리거든요. 오늘 날짜가 1월 6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집체 교육 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러면서 집단 뭐 이렇게 모임 금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1월 10일이 된다고 해서 뾰족한 그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무조건 합시다. 어차피 한 달 후에도 코로나가 멈춘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마치는 날이 2021년 글자가 잘 안 보여요. 5월 28일이네요. 그래서 그 2021년 올해죠. 5월 달입니다. 5월 28일 날 마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료일은 저렇게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 맞춰 썼죠? 가로 닫고 세미콜론. 넘버, 타이틀, 컨텐트,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잘 썼습니다.
여기 매칭을 잘 하시고 쓰시면 항상 이제 커밋을 시켜야 되죠. 커밋. 현재 공지는 이제 썼고요. 커밋은 이제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개 쓰고 커밋, 한 개 쓰고 커밋 이게 좋습니다. 근데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F5키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진행 공지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공지는 등록입니다. 등록. 진행 공지를 찾아오자 이건 아니고요.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진행 공지 등록은 이제 지났으니까 종료일이 현재 날짜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작다. 그러면 이제 지난 겁니다. 그래서 그 2020년 12월 10일 이전까지는 모집 공고를 냈어야 되고요. 그 모집합니다라고 하고 그 12월 10일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2012월 10일 이후 공지니까 16일까지 확정을 시켜서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집체 교육이 아니고 원격 교육을 하면 이제 이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불러다가 옆에 앉히면 좋은 이게 되기도 하죠. 혹시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진행 공지를 이렇게 쓰는데 인서트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라고 그 넘버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타이틀, 온디 타이틀은 똑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 노티스 점 넥스트 밸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자바 개발자 과정 이제 모집이라고 쓰면 되겠죠.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솔루션 개발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쓰시고 그 다음 날짜 복사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이거는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모집을 했겠죠. 요즘 한 달 정도도 모집을 하던데 한 달로 쓰겠습니다. 그럼 11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0 더하기 7 17일까지 16일인가 이 카드 발급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늦게 들어오면 배우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0일부터 16일이네. 16일까지 공지를 합시다. 16일 이렇게 해서 공지를 합시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난 공지죠. 요거는 이제 종료일이 이거죠. 종료일 요겁니다. 2020년이네요. 2021년이 아니라 2020년 종료일이 현재 날짜보다 적어요. 현재는 2021년이죠. 2021년 1월달에 해당되니까 적어요. 적은 경우는 이제 종료 공지, 지난 공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지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공지고 예약 공지가 있습니다. 예약 공지가 있으신데. 그 예약 공지는 시작일이 현재 날짜보다 큰 경우입니다. 크다. 큰 경우는 이제 아직 공지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공지를 시작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서트를 그냥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를 복사하시고 예약 공지를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시겠죠? 공지사항 작성하실 때 이걸 참조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짤 때도 이걸 적용시켜서 짜셔야 됩니다. 짜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인서트 인트 노티스고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전부 다 쓰셔야 되고, 라이터 넣고요.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쓰셔야 되고, 밸류스, 넥스트 밸류 맞고요. 노티스 언더바 시켓스 점 넥스트 밸류 맞고요. 지금부터 이제 수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정 수료. 수료에 대한 건데 수료는 일주일 정도나 아니면 3일 정도면 충분히 공지가 되겠죠. 그래서 수료하시면 수료증 받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과정 졸업 수료를 축하합니다. 저희 반은 이 정도 상태라면은 충분히 모두 다 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 내라 그러면은 그래도 선생님이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해서 내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잘 해주시고
그 보통의 경우는 선생님이 좀 막 쫀다고 해서 잘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조금 힘들더라도 선생님이 쫄 때라도 이제 하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촉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지일은 그 수료일까지 2021년 저희가 5월 달인데 05월이고요. 그 28일이죠. 그럼 29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바로 다음까지. 하고 그 너무 오래 공지하면 좀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공지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7하면 22일부터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5일 뭐 이렇게 미리 써놓는 거죠. 미리 이렇게 25일, 22일 이렇게 해서 미리 써놓습니다. 아직 이날이 오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써놔가지고 이렇게 그 여기 현재 날짜에 해당되는 날짜보다 현재 날짜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2021년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인데 날짜보다 시작일이 현재 훨씬 크죠. 크도록 이제 세팅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요거를 예약 공지라고 한다.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공지 사항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그 한참 지나면 이제 진행이 될 공지입니다. 되시겠죠? 뭐 이렇게 해서 그 공지를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인서트가 다 끝나면 뭘 하라고요? 커밋을 반드시 한다. 커밋. 그래서 여기 톡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18번째를 지나서 이제 그 데이터 완전 적용을 시켰습니다. 데이터 완전 적용. 제가 요거 그 SQL 그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정보 기초기술 활용 이런 과목에서도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데이터 변경을 하면 그 사용자 접속해 있는 사용자 작업 스케줄에 작업한 내용에 따로 보관합니다. 내용을 따로 보관을 한다. 그래서 보관되어 있는 것을 적용시켜서 사용자한테는 보여줘요. 그런데 다른 사용자한테는 이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다른 사용자한테는 작업하고 있는 내용은 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현재 사용자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데이터를 변경된 데이터 변경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보여주고 다른 사용자는 변경된 데이터를 제외시키고 그래서 커밋을 시켜야 돼요. 커밋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이 끝나면 완전 적용 커밋입니다. 커밋 완전 적용하거나 이렇게 가로를 갖고 해서 커밋 쓰겠습니다. 완전 적용을 시키거나로 쓰는 게 훨씬 더 낫네요. 적용을 시키거나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취소 롤백입니다. 롤백. 그렇게 안 하고 세션이 끊어지면 락이 걸리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 적용하는 커밋을 이용해서 커밋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저장하는 창이 뜨면 방금 전에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다 지웠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했습니다. 그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장이 돼버렸네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시 열기, 새로 만들기, 저장, 모두 저장, 이런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스페이스바 눌러서 다른 이름 저장했고요. 그 SQL 그 스페이스바 눌러서 고친 다음에 여기 그냥 컨트롤 Z 눌러서 저장을 눌렀더니 저장이 안 돼서 그래서 한 개 고쳤어요.
한 개 고치고 컨트롤 S 눌렀더니 이제 창이 열렸어요. SQL에 이제 노티스 있잖아요. 지금 아까 노티스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다 노티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SQL이라고 한 개 쓰세요. 그 쿼리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실습. 샘플 데이터 그 게시판 만들고 스키마에 대한 거는 그냥 노티스. 샘플 데이터 집어넣고 처리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언더바 SQL 이렇게 쓰시고 엔터 치면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됐고요. 이런 거를 이제 정해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제 파일 같은 것도 써주시면 얘는 스키마, 얘는 그 샘플 데이터, 그 다음에 셀렉트 뭐 이렇게 운영할 때 쓰여지는 이제 쿼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거의 커밋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F4키 눌러야 되겠죠. 저장만 했고요. 아직 실행은 안 했습니다. 실행은 안 해서 그 F4키를 누르시면 이제 인서트 하시면서 커밋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하나 둘 세 개가 삽입이 됐고 커밋 완료 이렇게 데이터가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메뉴로 가서 이제 셀렉트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번 전체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출력 셀렉트 절체되니까 별표 쓰시게 되어 있죠. from notice 세미콜론 실행 하시면 이제 전체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여기 날짜 형식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 날짜 형식으로 시간이 안 보이지만 시간도 있는 겁니다. 00시 00분 뭐 이렇게 해서 00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시간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나중에 그 자바에서 찍어 보면 다 보이는데 요게 지금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이 만든 사람이 시간은 생략하는 걸로 이런 형태로 찍으라고 이제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찍힙니다. 찍히게 돼 있는데 그 자바로 짜면 또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와서 그때 한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데이터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샘플 데이터까지 집어넣는 걸 한번 해보셨습니다.